저는 도성 내에서 알아주는 양반집 여종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꽃다운 20살을 자랑했지요. 저는 노비로 태어났으나 빼어난 미모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예쁘게 생겨 집안에 있던 남종들 모두가 저만 잘 챙겨주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한 가지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저의 오랜 고민은 이 집안의 큰 아씨였습니다. 큰 아씨는 올해 25살로 노처녀였었습니다. 큰 아씨가 노처녀로 지금껏 남아있던 이유는 추한 외모 때문이었지요. 큰 아씨의 외모는 여자인 제가 봐도 답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속된 말로 얼굴에는 더러운 공보가 가득했고 몸매는 불룩한 항아리였습니다. 저는 예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큰 아씨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을 정도였으나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노비들은 도망쳤다면 추노꾼에게 붙잡히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매가 잘 되지 않았던지 개울가에서 빨래하던 제게 큰아씨가 다가와 이리 말하더군요. 너는 참으로 좋겠구나. 사내들이 너만 좋다며 그리 침만 질질 흘려대니 말이다. 선것 주제엔 무슨 복을 타고났는지 모르겠구나. 저는 큰 아씨에게 무슨 말을 꺼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큰 아씨의 말에 대꾸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었지요. 저희 같은 아랫 것들은 윗사람의 질문에 곧장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사내들의 그런 마음이 어디 진심이겠습니까? 한번 어떻게 해보려는 간사한 수작질에 불과하지요. 제 눈에는 아씨가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솔직히 저는 아씨 팔자가 부럽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큰 아씨가 고함을 쳤습니다.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냐? 얼굴엔 곰보가 가득하고 몸은 뚱뚱하다고 놀리는 것이야. 제가 감히 어찌 아씨를 놀리겠습니까? 저는 단지 제가 느꼈던 걸 얘기했을 뿐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큰 아씨는 제게 격하게 하소연했어도 저는 그런 큰 아씨가 마냥 안쓰러웠습니다. 저만 괴롭히는 못난 큰 아씨였으나 큰 아씨에게는 위로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건 같은 여자로서 느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씨! 이건 아씨 탓이 아닙니다. 멍청한 사내들이 이리 훌륭한 여인을 몰라보는 것이지요. 언젠가 때가 되면 좋은 사내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여유를 가져보세요. 발칙한 년이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구나. 나도 외모만 예뻤으면 모든 게 완벽했을 텐데. 아씨는 지금도 완벽하시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시옵소서. 저는 큰 아씨와 대화할 때마다 솔직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큰 아씨는 언제나 저에 대한 열등감으로 가득했지요. 열등감 가득한 사람과 대화한다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큰 아씨만 피해 다녔습니다. 큰 아씨를 이해할 수 있었으나 그녀를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주인 어르신이 저를 부르더군요. 먼 산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는 주인 어르신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요즘 영선이는 어떠하느냐? 큰 아씨의 이름이 영선이었습니다. 늘 그렇지요. 제가 세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염려 놓으소서. 너에게 미안하구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대접은 받지 않았을 것을. 요즘 불편한 점은 없더냐? 제 팔자가 그러하거늘 어쩌겠습니까? 그저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할 뿐입니다. 사실 저는 주인 어르신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이 집 여종이었지요. 그러니 조선의 신분 제도상 저는 양반이 될 수 없었습니다. 몇몇 종들도 이를 알고 의심하는 눈치였으나 쉬쉬하는 분위기였지요. 때문에 저는 이들 사이에서 둘째 아씨로 불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아씨가 변소에 가락지를 떨어뜨렸다며 저보고 주워 오라더군요.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무조건 내가 해야만 한다. 알겠느냐?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가 변소를 직접 말입니까? 큰아 씨는 저를 노려보았지요. 왜? 내 말을 듣고 싶지 않느냐? 아니면 이 집에서 쫓겨나야 정신 차릴 것이야?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찾아오겠습니다. 변소에 빠뜨린 것이 확실하시지요? 큰아 씨의 말에 항명에 좋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시키는 것만 해서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저는 그걸로 언제든 만족했습니다. 그렇다. 당장 필요하니 빨리 가져오거라. 저는 변소로 향했고 내키지 않았으나 직접 발을 들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남종이 다가와 저만 막아서는 겁니다. 그중 나이 많은 석재 아재가 저를 보며 이리 말해왔습니다. 작은 아씨, 어찌 이런 더러운 곳으로 발을 들이셨습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당장 비키세요. 큰 아씨께서 제게 시키신 일입니다. 가락지를 빠뜨렸다니 어쩝니까? 괜히 나섰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 비켜서세요. 괜히 석재 아재가 된 소리 듣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를 유심히 듣고 있던 섭섭이가 저를 보며 이러더군요. 섭섭이는 이 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남종이었습니다. 가락지를 빠뜨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큰 아씨가 이러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인 어르신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큰 아씨만 혼쭐 날 것이네. 가뜩이나 열등감으로 가득한 분이시네.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아. 석재 아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주인 어르신이 정자로 작은 아씨를 부르셨지요? 저는 석재 아재를 보며 대답하고 이후 곧장 물었습니다. 예, 아까 주인 어르신을 뵙고 왔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이번 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큰 아씨가 그걸 본 모양입니다. 어찌나 씩씩대며 처서로 들어와 중얼거리던지 모릅니다. 아씨를 골려 먹으려는 것이겠지요. 섭섭이 녀석 말이 옳습니다. 작은 아씨를 골탕 먹이려는 수작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큰 아씨가 내린 명령을 어찌 어긴답니까? 저를 작은 아씨로 불러주는 건 고마우나 저도 그대들과 똑같은 종입니다. 저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석재 아재와 섭섭이를 물리며 변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줄이 달린 나무통으로 인분을 퍼내며 가락지 찾기에 열을 올렸지요.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까요?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주인 어르신이 다가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주인 어르신, 주인 어르신이 보는 저는 온갖 인분으로 몸이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를 보던 주인 어르신은 눈길은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면 그게 큰 아씨의 행태를 고자질한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지도 못한 채 그저 침묵만 하고 있었지요. 내가 묻지를 않더냐? 왜 대답이 없는 것이야? 저를 다그침에도 제가 말이 없자 이를 듣고 있던 석재 아재가 이리 말했습니다. 큰 아씨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석재 아재를 보던 주인 어르신은 이후 저를 보며 이리 말해왔습니다. 너는 사내 것들을 시키면 될 것을 어찌 내가 했느냐? 참으로 답답하구나. 그러자 이번에도 석재 아재가 저와 주인 어르신 대화 사이에 껴이리 말했습니다. 큰 아씨께서 이번 일은 무조건 작은 아씨가 해야만 한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씨께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시고 혼자 하신 겁니다. 주인 어르신은 저를 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저는 무슨 말을 꺼내도 큰 아씨가 공경에 처할 것이라 여겨 침묵했습니다. 주인 어르신은 화가 단단히 난 표정과 함께 본체로 발걸음을 물리셨지요. 저는 해당 석재 아재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꾸짖었습니다. 왜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할 말은 해야지요. 솔직히 언제까지 큰 아씨의 만행을 지켜보며 산답니까?
여자는 마음이 고와야 진짜 여자입니다. 저희에게 매번 잘해주시는 작은 아씨가 안쓰러워 그랬으니 불편한 마음은 내려놓으세요. 그날 큰아씨는 주인 어르신에게 불려가 회초리를 연타로 맞으셨습니다. 잠시 후 주인 어르신 처소에서 나온 큰아씨가 저를 노려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아씨의 말 속에는 엄청난 가시가 있었습니다. 말투뿐만 아니라 표정도 저를 경멸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죄라도 저질렀더냐? 생긴 게 곱다고 여겨 만만하게 봤더니 참으로 간사한 여우가 아니구나. 앞에서는 선한 얼굴로 착한 척이나 하면서 뒤로는 내 아버지를 꾀다니. 말씀이 심하십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내 어미마저 몰아내고 첩까지 되겠구나. 저는 순간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주인 어르신의 숨겨둔 딸인데 주인 어르신 첩이 된다는 건 욕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저는 큰아씨 뺨을 올려칠까 하는 생각에 노려보았습니다. 흥.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러다 한 대 치겠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사람이 내뱉을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려가면서 해주시지요. 큰아씨가 저만 노려본 채 이를 갈았습니다. 청것 주제에 내게 명령하지 말거라. 내가 언제까지 위세가 이리 등등할지 지켜볼 것이다. 너만 두둔하는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너는 내가 갈아 마셨다.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건 지금은 엉망이 된 종아리부터 치료하십시오. 발칙한 년. 마지막까지 선녀인 척하는구나. 말에서 밀렸던지 큰아씨는 씩씩거리며 자기 처소로 발걸음을 물렸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팔자로 태어나 큰아씨와 이리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는지 모르겠더군요. 심란하고 서러웠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석재 아재가 다가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의 착한 마음은 하늘이 내리는 것인데 작은 아씨께서 아무리 잘했어도 큰 아씨는 저런 상태였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한쪽만 잘한다고 좋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 옵니다. 이제는 큰 아씨에 대한 책임감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달포가 지났을까요? 아씨와 혼례를 올리고 싶다는 집안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로 큰아씨가 달라질지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번 일을 누구보다도 반겼습니다. 큰아씨는 제 예상처럼 엄청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씨와 혼례를 올리고 싶다는 도령이 이 집에 인사를 온 후 벌어졌습니다. 해당 도령이 제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도령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이리 묻더군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도령이 저를 마음에 들어 했다간 이 혼사는 취소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도령에게 버릇없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막말로 세상 어느 사내가 버릇없는 여자를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왜 모르시오? 흥! 내게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넘볼 것을 넘보십시오. 해당 도령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만 지었습니다. 태어나 방금 저처럼 버릇없는 여자는 처음이라 여겼을 겁니다.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구나. 신부는 노비인 것이 말투는 양반처럼 굴다니. 오늘 처음 보았으나 뭔가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구나. 나중에 또 보자구나. 해당 도령은 큰아씨와 주인 어르신이 계신 본체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저는 해당 도령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제 얼굴에는 불길함이 가득했습니다. 본체에서 웃음꽃이 떠나질 않으니 아무래도 이번 혼사는 무리 없이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만 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석재 아재가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인연이 나타난 듯 보입니다. 집안에 경사가 생기겠습니다. 아재가 봐도 그렇지요.
석재 아재는 저를 보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아스러웠지요. 그게 어떻게 축하할 일이옵니까? 아까 보니 그 도령이 작은 아씨께 마음을 빼앗긴 듯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젠 보상받으며 사셔야지요. 여인이 예쁘면 팔자가 박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추한 것 못지않게 지나치게 예쁜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마도 저 도령도 저를 가볍게 만날 여인으로 여기는 것이겠지요. 이 팔자에 무슨 낭군을 원하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석재 아재는 알 수 없는 말로 끝을 맺은 채 발걸음을 물렸습니다. 저는 마당 구석에서 쌓인 설거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해당 도령은 혼담을 잘 주고받았는지 주인 어르신의 배웅에 본체를 나서더군요. 도령은 대문을 나서기 전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뜸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네더니 대문 밖으로 호련히 사라진 겁니다. 제 방으로 들어온 저는 쪽지를 펴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 적혀 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지 쪼가리에는 내숭 없는 제가 마음에 든다며 언제, 어디서 보자는 약속이 아기자기한 글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쪽지를 접은 저는 무작정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사내마다 이리 품고 싶어 안달이니 말입니다. 그가 진실일지 아닐지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로 인해 큰아씨의 복이 날아갈까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를 찾던 큰아씨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로 이리 자랑질하더군요. 오늘 도련님이 다녀가셨다. 너도 보았니? 예, 아씨. 먼발치에서 보았습니다. 도련님께서 아씨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러하더냐? 예, 어쨌건 저는 큰아씨부터 안심시켜야만 했습니다. 지금 보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오늘은 제게 잘해주더군요. 매일같이 이러면 오죽 좋을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만나자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도련님이 먼저 나와서 도착한 저를 반겨주더군요. 저를 보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대를 사모해도 되겠소. 저는 당당하게 고백해오는 도련님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내가 싫습니다. 그러니 저를 사모하지 마시고 큰아씨나 사모하십시오. 솔직히 그쪽 큰 아씨에게는 관심이 없어. 내 아버지가 그쪽 집안과 혼례를 올리라니 올리는 것이오. 나도 이런 정략 결혼이 달갑지 않구려. 죄송하나 도련님이 저를 좋아하시면 제가 큰아씨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니 저를 생각하신다면 제발 큰아씨만 봐주십시오. 사내 본능이 어찌 그게 되겠소? 본디 예쁜 꽃을 꺾고 싶은 게 사내요. 그러니 나는 당신을 꺾고 내 화병에 그대를 담을 것이오. 그리고 평생 그대만 바라보며 살고 싶소. 그럼 세상 모든 사내가 바람을 피우겠습니다. 본능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도련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를 보며 이리 답했습니다. 어쨌건 그쪽 큰아씨 눈치가 보인단 소리 아닙니까? 그것만 뺀다면 내가 싫지는 않는단 말이겠죠? 저는 그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 집 대릴사위로 들어가겠소.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잡혀있던 손을 빼며 이리 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옵니까? 그대를 본 이상 포기할 수가 없겠소. 이렇게라도 해서 그대를 매일 훔쳐봐야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언젠가는 시집을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른 사내의 여자가 되어도 저를 훔쳐보실 요량입니까? 더욱이 양반 도령과 노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소? 아까 말처럼 나는 그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가는 것이고 진짜 살림은 그대와 차리는 것이오. 저는 기가 막혀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나무인과 입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큰 아씨는 해당 도령과 성대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큰 아씨와 해당 도령이 첫날 밤을 보냈지요. 그날은 달빛도 구름에 갇히는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새벽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 처소 방문이 열리더니 해당 도령이 다짜고짜 발길을 들인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씨는 어떻게 하시고 여기로 행차하신 겁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소. 대릴사위로 들어와 그대와 살림을 차리겠다고 말이오. 들키면 저만 멍석말이 당할 뿐이옵니다. 바보같이 왜 이러십니까? 정말 바보십니까? 해당 도령은 잠시 말을 아끼더니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로 이리 답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오. 저는 해당 도령을 노려보았지요. 그걸 어찌 장담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미 장인어른에게 말하였소. 이번 혼례의 조건으로 그대를 달라고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혼례를 올리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지. 그게 참말이십니까? 솔직히 내가 아니면 누가 큰 아씨와 백년가약을 맺겠는가. 다행히도 그것을 장인어른도 잘 알고 계시더군. 그러니 내가 내민 조건을 흔쾌히 허락하셨소. 대신 혼인을 물리지는 하지 말아달라더군요. 그럼 이번 혼례에 저를 끼워 넣게 했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나의 안사람이라고 해야 할까? 해당 도령은 뿌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한 번의 혼례로 두 여자를 얻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도령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주인 어르신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르신 저 하연이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그리고 주인 어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상세히 고했지요. 내 사위 말이 맞다. 저는 쉽게 인정하며 맞다라는 주인 어르신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의 남자를 가로챈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너도 잘 알겠으나 내 딸의 외모로는 시집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마침 정략 결혼을 원하는 집안이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신 겁니까? 그게 나의 큰딸을 위하는 길이라고도 여겼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겠느냐? 그게 큰 아씨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일로 너를 부르려고 했던 참이었다. 나는 내 딸의 아버지로서 껍데기라도 좋으니 남편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너는 껍데기는 평생 못 얻겠으나 알맹이가 가득 채워진 난궁과 살겠지. 그러니 내가 죽어서도 이 같은 사실은 그 아이가 몰라야만 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고맙구나. 내 딸이 내게 못된 짓을 수없이 했을 텐데. 지금껏 꾹 참고 그 아이 곁을 잘 지켜주어서 말이다. 송구합니다. 송구하긴 내가 왜 송구해. 어쨌건 이번 혼례에 너를 끼워 넣게 한 건 미안하게 되었구나. 노비인 건 어쩔 수 없다면 그래도 그 난군을 믿고 잘 살아보거라. 이게 너의 아비로서 주는 최대의 선물이 되겠구나. 주인 어르신 처소에서 나온 저는 아직도 헷갈렸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양반들의 세계와 계산법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 후로 도련님은 하루가 멀다 않고 제 처소를 들락거렸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비공식 첩이었지요. 물론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로 큰아씨는 많이 활발해지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제게 무척 잘해주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제가 큰아씨 얼굴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쨌건 큰아씨의 행복을 위해 철저하게 숨겨야겠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모든 걸 다 안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겠습니까?